오케이. 우선 미리 했던 얘기 중에 그 물 요거에 대한 요 용해도가 어찌 됐다고 했었죠? 바로 자, x축을 온도라고 하고 y축을 용해도라고 하면 짜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 진짜로 고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진짜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의 이온결합 물질들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NaCl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용해 과정이 발열 흡열 뭐라서요? 발열 흡열 뭐라서요? 흡열. 보통의 이제 이온결합 물질들이 물에 녹을 때 흡열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르샤틀리의 원리의 한 예시죠. 그죠, 가연아? 그래. 가연이 오케이? 그래.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고 했냐면 바로 짜자자잔 뭐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하마. 야 이거 그 뭐야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보면 되게 놀라겠다. 그래서 하마가 하여튼 그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 용해 과정이 발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에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는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흔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뭐 때때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말씀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외우라고 했던 수식이 있었지. 지호이야를 뽑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K2 over K1은 마이너스 R분의 엔탈피. 그리고 2분의 1. 잘했어요. 이게 당연히 고교 교과 과정을 상회하지만 그 서울대 그거 뭐냐면 채점 라인에 이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추가점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식은 외워놓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발열이냐 흡열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으니까 요 증감 관계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되죠? 좋았어.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자,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 용질의 용해도. 좋아.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그 유명한 탄산음료 되겠습니다. 탄산음료 아시죠? 좋아. 우리 가연이 탄산음료 좋아해요? 좋아. 뭐 누구나 좋아하죠. 뭐 상큼하니까. 자, 그 탄산음료에 사실은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요겁니다. 우선 첫 번째 1. 기체. 기체란 어떻게 되냐면 분자 간 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상태를 뜻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상태를 뜻하겠어요?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기체란 분자 간 거리가 먼 걸 뜻해요? 가까운 걸 뜻해요? 먼 걸 뜻하죠. 그러면 멀면 서로 간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간 인력이 약간 뭐 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매우 약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없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건 그 기체 분자가
액체 용매에 용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체 분자였어도 어쨌건 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액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분자 간 인력이 가까운 거예요, 아니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액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가까운 분자 속으로 기체 분자가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기체가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에 녹아있을 수 있는 기체 중에서 N2 뭐 분자식으로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질소기체도 이제 우리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약간은 녹아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주변에 H2O 뭐 H2O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뭐 굉장히 심각하게 강력한 건 아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쌍극자 그 다음에 유도 쌍극자 간 인력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자, 여기서 쌍극자는 누구를 보고 얘기한 거죠? 쌍극자 누구를 쌍극자라고 한 거예요? 쌍극자 바로 여기 있는 물과 같은 극성 분자의 성격을 쌍극자로 표현을 한 거고, 유도 쌍극자라고 하는 건 뭐 유도란 말을 쓰기도 하고 유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유도 쌍극자, 유발 쌍극자 다 좋은데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무극성 분자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들 사이의 인력을 그냥 나타나는 거 그대로 쌍극자, 유도 쌍극자, 간 인력 뭐 이렇게 그냥 길게 표현해요.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그 전문 용어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의 인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가 인력이 생겨. 그럼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 인력이 강화되고 척력이 약화되는 건 그냥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인력이 강해지고 척력이 약화되는 건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정화 효과라고 했었죠? 그럼 안정화 효과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열 흡열 뭐겠어요? 발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체의 용해 과정은 발열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저런 식으로 발열이 됩니다. 오, 그러면 발열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르 샤틀리에 원리 혹은 이 식 이름을 반트호프식이라고 했었죠. 이 이름도 같이 외워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반트호프식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오, 그렇지요. 뭐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트호프식 관계에 의해서도 발열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요, 작아져요? 용해도는 감소한다 이런 말이지. 왜? 발열 반응이니까. 아시겠죠? 노래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 어제는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요. 물에 고체 타입의 물질을 넣었는데 잘 안 녹아. 그럼 우리는 그때 보통 차갑게 식힌다 그랬어요? 끓인다 그랬어요? 보통 끓여주면 고체들이 물에 잘 녹는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보통 탄산음료는 차갑게 해서 먹어요? 데워서 먹어요? 탄산음료는 차갑게 해서 먹죠. 왜겠어요? 이것 때문에 온도가 대략 감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물에서 잘 녹는다고요. 그러니까 물에 충분히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상태로 먹어야 이게 먹을 때 편하고 나중에 트림도 더 시원하게 나온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인데 여름에 그 뜨뜻한 여름에
상온에 방치된 탄산음료. 그 먹으면 어때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내 뱃속 깊숙이 훅 들어갔다가 이렇게 부르륵 나와 기분이 좋은데, 이 상온에 방치된 탄산음료는 입에 넣자마자 이산화탄소가 막 부르르 나와버리죠. 왜냐면 용해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직전이라고요. 입에 넣자마자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 보통의 탄산음료의 느낌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일상 경험으로부터도 이런 생각을 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에서 보통의 고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하마 그리고 혹은 기체는 용해도가 이런 식이 된다. 알겠죠? 이런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액체 네. 용해됐을 때 분자간 인력이 생기는 거는 네.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런 거인가요? 다시 뭐라고요? 액체 용해됐을 때 분자간 인력이 생기는 예, 무조건 거리입니다. 거리. 네,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건 청력이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호작용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인터랙션, 우리말로는 상호작용력. 그러면 이제 이 상호작용력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인력, 청력. 근데 이 상호작용력은 무조건 누구의 함수냐면 거리. 거리가 인력, 청력을 결정합니다. 크기만, 방향은 인력하고 청력은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달라요. 방향은 다르죠. 근데 크기만 놓고 보면 크기는 무조건 인력이건 청력이건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왜일까요? 왜 인력, 청력은 거리의 함수일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인간이 알게 된 겁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알겠죠? 즉 이거 역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20만 년 동안의 자연에 대한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외우면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외우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력은 누구의 함수다? 오직 거리의 함수다. 알겠죠? 이런 얘기들을 보통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저런 얘기 들을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생각해봐.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 외우면 장땡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게 마음에 부담이 가요?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죠? 부담이 간다고요? 진짜로요? 부담인가요? 그건 그 부담은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부담이지. 그게 아니라 답답하잖아요. 뭐가요? 궁금한데. 궁금한데. 우리도 몰라 이러면 뭐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런 형태의 답답함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그 뭐냐면은 편리함은 뭐냐면요. 공부를 잘한다거나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과 내가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공부를 잘한다거나 학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내가 이게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좋은데 평소에 들을 기회가 없어서 과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죠. 어려운 게 아니고 외웠냐 안 외웠냐일 뿐인 거예요. 자, 아직 그러다. 자, 이거 됐고요. 그렇지. 혹시 어제 그제 했던 것 중에서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를 설명해 주는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를 설명해 주는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그렇지.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자,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를
헨리의 법칙을 물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짜잔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상수를 뭐 이리 쓸 수도 있고 이리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썼다고 하자. 뭐 만약에 상수가 여기 있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뭐라 할 수 있냐면 헨리 상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헨리의 법칙과 관련된 비례상수니까요. 그렇다면 이 헨리 상수는 누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바로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이 헨리 상수 K는 커지겠죠. 언제? 온도가 뭐 할 때? 저 헨리 상수는 온도가 어떻게 될 때 커지겠어요? 온도가 작아질 때 커진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감소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게 사실은 헨리 법칙에서 헨리 상수가 그 영향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헨리 상수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그 온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뭐더라? 상관없어. 왜 이런 거야 이거? 어? 뭐 하는 녀석들이야 이거?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게임 보고 있더라고요. 애들. 네.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 이런 타입의 문제. 또 억수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앙금이란 말이 있죠. 그죠? 앙금. 저 앙금이란 말은 그 맨 처음 언제 배웁니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내가 가은이한테 과학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개념인지라 이것과 관련된 양론 계산 문제는 사실 충분히 입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앙금이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뭐 침전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 한자말로는 침전. 그다음에 영어로는 precipitation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양론 계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gNO3. 자, 이런 녀석은 물에 들어왔을 때 잘 녹나요? 안 녹나요? 네, 잘 녹습니다. 그래서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서 물에 잘 녹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FeCl3도 여기 있는 철이 3 플러스, 염소가 1 마이너스인데 이런 애들 물에 다들 잘 녹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죠?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되는 물질들을. 그런 물질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죠?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되는 물질들. 그렇지. 모두 다 전해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어디를 혼합한다, 그 다음에 첨가한다, 혹은 섞는다 라는 말이 있으면 화학에선 항상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문제의 속성이 뭐냐와 관계가 없어요. 이 문제의 속성이 뭐가 됐건, 뭐 산염기건, 뭐 산화환원이건, 뭐 아니면 이런 식의 뭐 앙금 생성이건 뭐가 됐건 뭔가를 어디에 섞죠. 뭔가를 어디에 섞는 문제는 다짜고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바로 몰수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몰수.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AgNO3. 자, 몰수가 어떻게 될 거냐? 몰수는 누구하고 누구를 곱하는 거죠? 누구 곱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농도하고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30 모르 곱하기 0.25 리터. 자, 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0.075 이렇게 되려나? 맞아? 0.075 이렇게 되려나? 계산 맞지? 맞겠지 뭐. 22번. 자, 계산 22번. 뭐 저런 거 계산 틀리면 아주 곤란하죠? 보자. 22번. 0.075. 좋았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FeCl3는 역시나 0.2에 0.25니까 0.20 곱하기 0.25 하면은 0.050 모르.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AgNO3에서 Ag 플러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FeCl3에서는 철 3 플러스, 그 다음에 염소는 1 마이너스인데 자,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앙금 생성 반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닌 짬밥이 있잖아. 중고등학교를 다닌 짬밥이 있다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겠지. 요 이온들 사이에 만나면 앙금되는 거 뭐예요? 그 유명한 질산은 염화은 알겠죠? 요게 침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경우 앙금 생성 반응에서 Fe3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무엇미? 구경꾼. 구경꾼. 맞나요? 구경꾼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누구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바로 이제 Ag 플러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075 몰일 거고요. 그 다음 저기에 있는 Cl 마이너스는 몇 몰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FeCl3 단위가 0.050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좋아. 자,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L-는 0.150몰이다. FeCl3 안에 염소가 3단위가 있으니까 전체 몰수의 3배가 되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침전 형성은 혹시 저 질산은에다가 그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저렇게 염소 이온 넣어서 침전 형성하는 실험 해본 사람? 이거 되게 안전한 실험이어서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되거든요. 아무나 해도 되는데 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은데 학교 과학실이 있으나 뭐 한 번도 해본 적 가슴이 아프군요. 네, 하여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참 볼만한데. 뭐 중학교 때 했던 거 예, 중학교 때 나도요. 했으나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럼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니어도 볼만하거든요. 근데 전 다른 거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침전이 뭐 침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침전 형성에 대해서 한 번만 해보면 이게 꽤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준비된 시료는 완전 투명하거든요. 완전 투명한데 자 섞는다 하나 둘 셋 팍 섞으면요 갑자기 뿌 해져요. 섞자마자 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시간 지연도 거의 없고요. 만나자마자 팍 이렇게 침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침전 형성은 매우 즉각적이고 자발적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매우 즉각적이고 매우 자발적이다 라면 이때 어떤 가정을 해볼까요? 어제 얘기했던 거 매우 즉각적이고 매우 자발적이라면 어제 얘기했던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겠어요? 뭐 사실은 뭐 저 현상 매우 즉각적이지 않고 매우 자발적이지 않아도 이 가정을 쓸 수는 있긴 합니다만 저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어제 배웠던 뭐? 어제 배웠던 뭐? 한쪽 뭐라 그렇지. 즉각적이라면 어느 쪽으로 몰면 되겠어? 잘 된다면 어느 쪽으로 몰아버리면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100% 침전 형성이 된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가정 아시겠죠? 가정.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 거냐면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수용액 중에서 만났어요. 그럼 두 개가 만나서 AgCl이 될 텐데 초기 조건에 자 H 플러스 몰수가 얼마라고요? 0.075죠. Cl 마이너스는 0.15죠. 그런데 100% 반응이 된다면 얼마 반응이 되겠어요? 여기서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죠. 1대 1대1로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빼기 0.075 빼기 0.075 더하기 0.075 그래서 최종 결과는 빵 0.075 몰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 녀석은 AgCl 침전이 그래서 0.075몰 만들어지고 Cl- 음이온이 0.075몰 역시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Ag 플러스가 한 개 반응물이겠죠.
자, 적으셨죠? 그러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자, 4 남아있는 요거 이온 농도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남아있는 자 여기서의 농도는 몰 농도를 뜻하고요. 몰 농도는 뭐로 나눠야 되죠? 바로 몰수를 부피로 나눠야 되죠. 자,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몰수가 0.075 몰이 나왔어요. 자, 그걸 뭐로 나눠줘야 하겠어요?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뭐로 나눠야 되냐면 부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액 전체의 부피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부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 더하면 0.50 리터.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0.50 리터.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냐? 바로바 0.150 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0.15 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침전이 만들어지고 난 후 그 Cl-가 남아있는 농도가 0.15몰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5 생성된 AgCl 솔리드 침전이니까 고체라고 쓴 거고요. 요거 중 일부가 역반응을 통해 물에 다시 녹을 수 있습니다. 아까 침전이 100%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정말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이어서 실제로는 100% 침전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침전이 만들어지지 않고 일부 그 용액 중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침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역반응을 통해 용해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호야? 지호 지금 멍 때렸죠? 아니에요. 그래요? 저 잠시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지호? 그래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 좋아.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얘가 용해되는 거니까 용해된다고 써보죠. 그럼 AgCl 솔리드가 있는데, 자, 요 놈이 녹아 들어오면 다시 AgCl 이온하고 Ag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이제 녹아서 이온화가 된다고 보자 이런 말이에요. 물론 많이 녹는다, 잘 안 녹는다? 잘 안 녹습니다. 왜냐하면 침전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음에 안정하게 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제 뭐 그런 의미를 담아 표현을 하면은 실제로 굉장히 조금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거의 한 0.1% 미만이에요. 굉장히 0.1%가 뭐야? 한 뭐 100만 분의 1 정도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 조금 되는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어쨌거나 만들어진 AgCl이 뭐 얼마가 있겠죠. 거기에서 얘가 다시 용해되는 반응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얼마나 용해된다고 생각하냐면 어쨌건 화학양론 계수가 1대 1대 1이니까 X만큼 녹아 나오면 X만큼 생길 텐데 이때 재밌게도 이 AgCl이 얼마가 녹아 나오는 그 순간 Cl-가 보시다시피 이만큼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녹아 나오고 나면 AgCl은 뭐 얼마가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AG 플러스는 X 농도만큼, CL 마이너스는 0.15 플러스 X만큼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때 AgCl 침전은 양쪽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이유가 뭐냐면 AgCl처럼 이런 식의 고체 물질은 평형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렇게 AgCl처럼 이렇게 액체, 그러니까 용액에서 분리가 된 고체 물질들은 평형 양론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활동도라는 개념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활동도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고체의 경우 평형상수식에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바로 외워놓읍시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평형상수 표현 어떻게 될 거냐? KSP라고 하고 표현은 요렇게 이렇게. 자, 이때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SP라는 말이 나오죠. 뭐 줄임말이냐면 솔루빌러티 프로덕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SP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용해도 곱 프로덕트가 곱하기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용해도 곱으로 번역을 하고 나와 있는 이 K가 일종의 평형상수입니다. 자, 평형상수 쓸 때 어떻게 써요? 항상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에 반응물은 AgCl 솔리드인데 이게 의미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KSP가 1분의 Ag 플러스 Cl 마이너스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이 사실은 저 고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등장할 경우에는 걔가 질량적으로 얼마가 있건 말건 평형상수식에는 1로 표현이 돼서 이 1이 사라지고 생성물인 Ag 플러스 Cl 마이너스만 요 평형상수에 표현된 이런 평형상수를 용해도 곱상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문제에서 제시된 이 KSP 얘가 값이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문제를 읽으면 뭐라고 돼 있더냐? 뭐라고 돼 있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Ag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Ag 플러스 농도가 얼마라고 돼 있죠? X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Cl 마이너스 농도가 얼마죠? Cl 마이너스 농도가 0.15 더하기 X.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2차 방정식은 뭐 원칙적으로는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분명히 풀 수 있죠. 자, 하지만 이 경우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통이온 효과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공통이온 효과? 과연 공통이온 효과?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 좀 이름을 좀 생각. 그래요? 그래요? 과연 공통이온 효과? 자, 뭐냐? 어디 써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주면 되겠죠? 맞습니다. 커먼한 이펙트입니다. 자, 여기 준다이. 여기 준다이. 지우자, 쑥쑥쑥쑥. 지우자.
자, 이때 그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커먼 아이온 이펙트고요. 우리말 번역은 공통 이온 효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원래의 평형상수가 작아요. 그리고 반응 처음부터 생성물의 일부가 나타날 때 그 정반응의 진행 정도가 매우 작아집니다. 이런 걸 커먼 아이온 이펙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커먼 아이온 이펙트가 나타나기 위한 중요한 두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평형상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평형상수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가 처음부터 있어야 돼요? 누구가 처음부터 있어야 돼요? 생성물의 일부가 반응 시작 처음부터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얘기를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보시다시피 평형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10의 10승이죠. 10의 10승이면 얘는 숫자가 큰 거예요, 숫자가 작은 거예요? 100억 분의 1이죠. 100억 분의 1. 주어진 반응이 100억 분의 1 정도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때 이런 식으로 얘가 물속에 용해된다고 했을 때 Cl-는 용해되는 반응의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잖아요. 그 생성물이 처음에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가 적용되는 저 공통이온 효과가 적용되는 아주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정반응 진행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정반응 진행 정도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X겠지. 이게 바로 반응 진행 정도가 될 건데 그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된다?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이 값이 very small. 얘가 처음에 공존하고 처음부터 생성물의 일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가 작을 때 여기에 있는 요 x가 아주 작다. 그럼 저 x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반응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x를 무시해 줍니다. 없는 놈으로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난데없는 2차 방식에서 아주 단순한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1차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요게 근사적으로 x 곱하기 0.15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x가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나누기 0.15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값이 얼마냐면 대충 계산을 하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최종 결과는 이거네요. 이렇게 구한 x가 보세요. 이렇게 구한 x가 결국 누구의 농도에? 바로 Ag 플러스의 농도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Ag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이제 완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g 플러스 농도를 구하라는 건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 끝내면 될까요? 이걸로 끝내면 될까요? 한 단계가 나왔을까요? 자, 이걸로 끝내면 될까요? 한 단계가 나왔을까요? 자, 뭐가 나왔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 근사했으면 음. 퍼센트 봅시다. 마지막 앞선 근사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구한 그 x가 구했더니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아까 앞에서 0.15에 비해서 무시할 만큼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 검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잘 봅시다. 0.15몰에 대해서 1.1 곱하기 10에서 구승몰은 확실히 작은 게 맞나요? 작은 게 아닌가요? 확실하죠. 왜냐면 0.15에 대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은 1억분의 1이죠. 1억. 10의 8승분의 1이니까 이것에 비해서 1억분의 1만큼 존재하는 거니 앞선 가정이 제대로 된 것이다. 를 충분히 뭐냐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가연아 맞나요? 지호 맞아요? 저기 누구야? 저 누구야? 가연아 맞아요? 오케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